자, 그럼 이제 절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봉합하는 수술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네. 봉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7세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군인이시고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음.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가 최근에 심해지셔서 내원하셨고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MRI상 병변을 확인하고 관절경 이제 수술을 시행했고요. 저희가 여기 보이는 화면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연골판인데요. 중간에 이제 터져 있는 부위가 확인이 돼서 이 터져 있는 부위를 좀 다듬어 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쪽에 있는 실을 이용해서 봉합해 준 다음에 이 봉합을 해주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 주사를 안에다 이제 삽입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환자마다 네. 치료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절제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봉합술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가 절제를 하느냐 봉합을 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씩 있고 한쪽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얘기하는 이유가 뒤쪽에 뿌리가 있고 앞쪽에 뿌리가 있고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연골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관절의 바깥쪽, 우리 이제 피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쪽이 관절의 이제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절막, 즉 바깥쪽에 가까울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막에 가까울수록 혈관 분포가 많이 있습니다. 혈관이 많다는 건 뭐냐면 혈관에서 여러 이제 봉합하고 난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인자들이 나오게 되고 혈관이 가야지 이게 잘 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절 내에 이렇게 혈관이 가지 않는 부위는 아무리 봉합을 해도 이게 다시 재파열되시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관절막에 가까운 부위가 파열됐다 그러면 최대한 기능을 살리고 봉합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바깥쪽 관절 막 같은 경우에는 봉합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수술법, 봉합술과 절제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뭐 나이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파열 원인 뭐 정도에 따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관절의 위치에 대해서 연골판 파열 맞아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도 중요하고 이 파열이 된 원인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례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이제, 연골판이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쭉 찢어져 있는 모양이 보이죠. 이 경우는 15세예요. 예, 중학생 남자인데요.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으면서 무릎이 이제 돌아가면서 안쪽에 있는 연골판 뒤쪽도 같이 파열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네. 오른쪽 같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는 78세 할아버지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아주 건장하고 이제 건강한 분이신데 비루를 좀 나르시다가 무릎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었고, 네. 실제로 이제 관절경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은 연세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건강하셨지만 연골판에 파열이 아주 심했고 만성적으로 파열이 돼 있어서 왼쪽 사진처럼 건강하고 하얀 연골판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색깔도 조금 누렇고 그리고 조직 자체도 너플너플거리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 이런 조직으로 이제 돼 있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15세 남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해드렸고요. 78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절제술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봉합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골이 많이 이제 급성으로 터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골을 봉합을 하더라도 재파열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골판을 절제하게 되면 연골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 이제 터져 있는 연골판을 굳이 남겨놓는다고 기능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끼치기 때문에 좀 다듬어주거나 봉합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절을 쓸 일이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연골판이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10년, 2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네. 젊은 분에 한해서는 뭐 예를 들면 40세 이전, 35세 이전에는 가급적 연골판을 봉합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연세가 60, 70 넘어가시게 되면은 봉합보다는 절제를 수를 좀 권유를 드리는데, 절제를 하고 난 이후에 봉합을 하고 난 이후에도
최소 6주 이상 목발 보행이 필요하시고 재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거나 이제 재활을 잘 따라주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파열 위험이 있어서 보통 나이와 그리고 연골판의 상태 이게 오래된 파열인지 급성 파열인지에 따라서 봉합과 절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또 젊고 외상성일 경우에는 이제 봉합술을 선택을 하고 고령이거나 혹은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절제술을 고려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15세면 어찌 보면 성장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네. 성장기 청소년, 아이들, 어린이들이 수술을 하는 거 괜찮나요? 혹시 뭐 성장판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사실 수술을 하게 되면 득과 실을 이제 따져서 네. 득이 더 많다면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관절을 봉합한다거나 관절경을 통해서 연골판을 봉합한다거나 절제하는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성장판을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흉터는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재건술을 같이 받은 친구인데 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이제 뼈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성장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성장판을 피해서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만 그 성장판을 피해서 구멍을 뚫다 보니 성인에 비해서는 좀 이상적인 터널 위치가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장판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상적인 터널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르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봉합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써야 되는 시기가 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또다시 봉합한 부분이 파열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30% 정도에서 이제 재파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붙고 일부는 붙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네. 일부 이제 재파열된 부위만 좀 다듬어 드리면 예. 연골판이 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파열 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본인의 혈액을 뽑은 이후에 그 혈액을 이제 비커에다 이제 돌리면은 혈에 응고가 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혈전을 좀 덩어리로 만들어서 연골을 이제 봉합한 부위에 혈전을 끼워 넣게 되면 이런 혈전 안에는 혈장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봉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혈액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봉합의 결과율을 이제 높여줄 수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혈전은 우리 피 안에 떠돌아다니면 되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게 이용될 수 있는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군요. 좀 신기하기도 한데 또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혈전이 몸 안에서 생기면 안 좋지만 네. 그 일종의 이제 혈액을 이용해서 봉합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혈전을 사용하기보다는 뼈 속에서 이제 좀 피를 내서 그 피가 오. 이제 봉합 부위에 가는 방법을 좀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요 앞쪽 부분에 기능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위치가 관절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네. 요 부위인데요. 요 부위를 뼈를 조금 깎아내는 기계를 통해서 깎아주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혈액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혈전을 뽑아서 일부러 뭉쳐서 넣지 않더라도 아. 저 부위를 통해서 혈액이 나오고 안쪽에 있는 골수 쪽에 있는 소량의 줄기세포가 나와서 봉합하는 부위에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봉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분들을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같이 터져 있는 연골판을 꼬매게 됐을 때 결과가 그냥 꼬매는 경우에 비해서 결과가 좋습니다. 그 네. 이유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뼈에 터널을 뚫어주거든요. 그 부위에서 이제 또 혈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봉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고 이 방법 또한 그런 아이디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피가 통하게 되면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아까 연골판을 봉합을 할 때도 네. 혈관이 있는 부위를 봉합을 하고 혈관이 없는 부위는 이제 봉합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봉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이 다치고 회복을 할 때 혈액 속에 우리 몸이 이제 그 재생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혈액을 이용해서 치료에 사용하는 게 뭐 골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콜라겐이네요. 예, 저희가 그 요즘에는 합성 성분인 콜라겐을 이용하는데요. 네. 그 콜라겐이라는 것은 연골을 이루고 있는 성분인데 콜라겐 성분을 이용해서 봉합한 부위에 삽입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회복이 빨라지는 것으로 이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콜라겐 또한 사용해서 봉합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